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서재윤 씨는 자신이 수술대 위에 오르리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통증은 어떻게 그러는 건 없어요. 친구들도 제일 튼튼하다는 소리 들었는데 누구보다 건강하고 믿었던 재윤 씨에게 아무런 증상도 통증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병. 뱃속에 시한폭탄이라고도 해요. 증상이 없다 보니까 늦게 발견되고 90% 이상 운명하시거나 이유가 안 좋게 되죠. 서재윤 씨에게 과연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서재윤 씨가 흉부외과를 찾은 건 얼마 전 우연히 찍은 CT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저번에 CT 보여드렸는데 서재윤 님이 여기 보면 여기 동그랗게 보이는 게 대동맥이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CT 찍은 걸 보면 59mm가 나와요. 한 6cm 가까워졌어요. 많이 커졌죠. 5cm가 넘어가면 터지면 대부분 90% 이상 돌아가셔. 복부 대동맥류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검사 결과에 재윤 씨는 물론 아내의 표정도 급격하게 굳어집니다. 현재 의학상에서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퇴행성이란 말을 쓰거든요. 가장 영향력 있는 게 담배, 흡연하는 경우는 복부 대동맥류나 혈관 질환이 더 빨리 유발되고요. 그 외에는 고혈압 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복부 대동맥류 진단과 함께 갑작스런 수술 결정까지. 서재윤 씨는 이 모든 상황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뭐 이렇게 위험한 저건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 말씀 드려보니까 이제 좀 사망 소리가 나오니까 그냥 기분이 찜찜하네요. 수술을 하루 앞둔 날에도 서재윤 씨의 일상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지난 30년간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큰 병치레 없이 생활했던 것은 물론 전역 후에도 늘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왔다고 하는데요. 행사가 때 아주 튼튼했어요. 사람들도 전부 제일 튼튼하다고 그랬으니까 건강하다고. 아주 건강에 자신 있으셨겠네요. 그렇죠. 월남전 참전 용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늘 건강을 자신하며 살아왔다는 서재윤 씨. 그가 복부 대동맥류를 진단받은 것도 아주 우연한 기회에 발견이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리 허리가 다 자랐었는데 MRI 그거 찍어 보더니 땅은 다 이상이 없고 대동맥 쪽이 좀 이상해서 대동맥 보였더니 제일 큰 핏줄이라고 그래서 선생님 이제 보시고 여쪽에 이렇게 몰랐냐 근데 많이 이제 저거 됐던 모양이야. 빨리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또 아파야지 이제 대부분 병원 애들 가지 누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병원을 가지는 않잖아요. 안 아픈데. 그러니까 요번에가 특이 케이스다. 복부 대동맥류를 진단받은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복부 대동맥류는 일단 발견되면 빠른 수술이 급선무라고 하는데요. 복부 대동맥류는 몇 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터져서 위급한 상황이 오기까지 어떠한 증상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술은 스텐트 삽입술로 진행됩니다. 양쪽 허벅지의 피부를 약 5에서 7cm 정도 절개한 후 그 작은 구멍을 통해 인공혈관인 스텐트를 넣어 기존의 늘어진 대동맥을 대체하는 것인데요. 새롭게 삽입된 스텐트가 혈액의 흐름을 유지시키고 대동맥류가 더 이상 증가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3시간여에 걸친 수술은 무사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고 오른쪽 다리 장골동맥도 동맥류가 조금 진행했어요. 새로 동맥류가 생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리로. 같이 치료했으니까 일단은 나중에 지켜보면서 CT 찍어보면서 추적 관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진 서재윤 씨. 며칠 경과를 지켜보면서 수술 이후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관찰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건강하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수술대에 오르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아내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합병증 없이 무사히 회복되기만을 바랄 뿐이죠. 수술 30일 후 서재윤 씨가 오랜만에 외출을 나섰습니다. 반가운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회복하기만을 기다렸다는 서재윤 씨. 그가 도착한 곳은 수술 전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았다는 베트남전 참전 전후의 사무실. 어떻게 뭐 먹지? 하셨습니까? 건강은 어때? 우리도 해야지. 아니, 일로 앉아. 아유, 앉아.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의 갑작스런 수술은 놀라운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몰랐어, 대동맥이라는 거는. 그런 것도 이제 이게 시술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수술 아니고 시술. 조금만 나가면 수술이지. 터지면은 위험하다고 그러.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건강검진할 때 한번 대동맥 쪽에 대해서 한번 사진 한번 찍어보면 나와. 이게 노쇠현상. 나이 먹을수록 이게 많이 생긴대. 그 전에 수술 이후 복부 대동맥류 예방 전도사가 됐다는 서재윤 씨. 건강에 대한 그 귀중한 것을 다시 느끼게 되죠. 왜냐면 이런 모든 우리 이제 나이 먹을수록 병과 많이 싸우게 되는데 병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해야 되고 예찰을 해야 되는 것을 절실히 느꼈죠. 아니 근데 95세까지 살기로 했어. 아유, 95야. 문자가 맞은 거야. 네, 항상 나온 친구들은 야 95세까지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95세로 얼마 안 남았어요. 남자분으로서는 장수하시는 거예요. 90. 그렇죠? 앞으로 더욱 건강하게 100세까지 장수하세요. 마음 편히 누워서 잠을 잡은 곳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되게 심할 때는 몸이 마비가 와요. 서 있는 것은 물론 채 5분도 걷지 못하고 주저앉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50m 이상 가다 보면 그만 뭐 주저앉고 쉬다 가야 되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백도재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경남 남해군의 조용한 바닷가 마을. 이곳에서 낚시 도구를 파는 작은 슈퍼를 운영하고 있다는 백도재 이임순 씨 부부. 아내는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장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하지만 아내와 달리 남편은 좀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몸을 뒤척이고 있는데요. 통증이 심하고 되게 심하게 할 때는 막 허리가 막 끊어지는 것 같아요. 막 아파서 어찌 아프든지 발간이 나는 게 이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자꾸 받쳤다가 옆으로 누웠다가 또 샤로 또 바로 누우고 자식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게 아파서.
남편에게 갑자기 찾아온 허리 통증은 나아지기는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고 집안일도 가게를 돌보는 일도 모두 아내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치료는 뭐 맨날 가 받아봐도 보면 받을 때 걷자면 조금 그렇고 뭐 주사 주는 것도 받을 때 걷자면 조금 그러면 또 그 뒷날 되면 또 아프고 그러네. 낫도 안 해. 한약도 있고. 어느덧 방 한 구석은 약봉지로 가득합니다. 허리에 좋다면 먹는 약이든 붙이는 약이든 닥치는 대로 써봤지만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못했습니다. 되게 심할 때는 몸이 마비가 와요. 진통제로 사는 게 진통제 오면 생활하는 게. 그런 남편을 대신해 아내 홀로 가게를 운영한 지 어느덧 3년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는 장사도 잘 되지 않아 생계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도둑질은 못 해도 뭐 먹고 살라고 한 게는 뭐 장사는 따는 해야 되지 뭐 안 하도 나이 많은 게 뭐 너무 버리러 가다도 못 하는 거고. 아내 보기가 민망한 남편이 집을 나섭니다. 갔다 올게. 허리가 아프기 전 그는 슈퍼를 운영하는 틈틈이 낚시로 고기를 잡아 생활비에 보탰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허리가 아파 제대로 된 벌이를 하지 못한 지 꽤 여러 달이 됐다고 합니다. 신발로 못 신어. 장동이 참 이거만 겹쳐 진짜 감각이 둔하고 이런 게. 허리 통증은 어느새 다리의 마비로까지 이어져 배까지 불과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를 걷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단 5분도 걷지 못하는 극심한 통증의 시간들로부터 언제쯤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간 도재 씨. 바다를 바라보니 옛 생각이 절로 납니다. 감성돔도 잡고 볼락도 잡고 이러면은 뭐 그래도 한 달에 담으면 그래도 뭐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또 때에 따라서는 하고 이러고 하는데. 과거의 전성기를 떠올리며 낚싯대를 들여보는데요. 배 위에서도 어김없이 허리 통증이 그를 괴롭힙니다. 날씨마저도 좋지 않아 1시간이 넘도록 작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남해에 정착한 지 어느덧 30년. 낚시는 그에게 4명의 자녀를 공부시키고 출가시킨 소중한 자산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동안은 낚시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허리 통증보다 더욱 고통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오늘도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도재 씨. 그 시간 아내 임순 씨는 바다에 나간 남편의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큰맘 먹고 장에 나가 사온 사골입니다. 딴 거는 못 해줘도 조금 뭐 도움 될까 싶어서 그래 뭐 또 고아가 해주는 겁니다. 그동안 남편이 좋아하는 고깃국 한번 제대로 못 끓여주는 형편에 값비싼 사골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아내가 큰맘 먹고 차린 저녁상을 마주한 남편도 마음이 뭉클해지는데요. 좀 이상합니다, 마음이. 뭐 이런 거를 해먹지도 않았는데 그러고요. 고맙긴 고맙지만은. 허리가 나아 다시 예전처럼 열심히 일할 수만 있다면 아내의 등에 무겁게 놓여진 삶의 무게를 나누어 질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후 아내와 함께 진주의 한 병원을 찾은 도재 씨.
불과 한 달 사이 급격히 심해진 허리 통증의 원인을 찾기 위한 정밀 검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지난 3년간 꾸준히 그를 괴롭히던 허리 통증이 더욱 심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해답을 반드시 찾아야겠습니다. 지금 아파요. 예. 아프신 거는 오래되었는데, 아이고, 갑자기 병원 가야겠다, 막 저린다 하는 거는 이 디스크가 터지면서 갑자기 심해지실 것 같아요. 디스크가 여기까지 나와있죠. 왼쪽. 구멍이 가운데 구멍도 막히고, 옆에 양쪽 신경 나가는 구멍도 막히고. 그래서 이 뼈를 다 깎아내야 돼, 이만큼. 그래서 신경칩을 만들어야 된다고, 다시 이렇게.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탈구가 조금 심하게 진행이 돼 있고, 그로 인해서 디스크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지금 파열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행장애가 나시고 우측 발 감각이 지금 떨어지기 시작을 하셔서, 네, 지금 수술적인 치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찾은 바로 다음 날 긴급 수술이 결정됐습니다. 백도재 씨는 현재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척추 전방 전이증과 협착증이 진행된 상태, 여기에 추간판 탈출증까지 겹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허리에 약 5mm 크기의 작은 구멍을 내고 내시경과 수술기구를 삽입해서 굳은 살과 디스크를 제거, 신경집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3년간 도재 씨는 물론 아내의 삶까지 송두리째 앗아간 허리 통증이 수술로 완치될 수 있을까요? 수술은 예상보다 길어졌는데요. 백도재 씨의 요추와 천추 사이에 고착된 굳은 뼈와 굳은 조직을 떼어내는 작업이 계속됩니다. 4시간가량 진행된 수술로 백도재 씨 요추와 천추 사이 신경을 막고 있던 찌꺼기들은 모두 제거됐습니다. 네, 수술 잘 되셨고요. 예, 약도 오래 드시고 또 혈전제도 드시는 분이셔서 피가 조금 많이 나서 시야가 이제 내시경으로 물속에서 하기 때문에 시야가 많이 가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다 지혈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예, 잘 됐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온 남편의 손을 묵묵히 잡아주는 아내. 오랜 시간 계속된 허리 통증은 물론 힘든 수술까지 잘 견뎌내준 남편이 그저 고맙기만 합니다. 수술해서, 용 봐서 수술해서. 며칠 후 다시 만난 백도재 씨. 당당하게 걷는 모습만 봐도 그가 얼마나 회복됐는지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잘 걸으시네요. 이제 괜찮아요. 이제 아프지 않으십니다. 이제. 지난번에 조금 걷다가 허리 아프셔가지고 허리에 손 짚고 계셨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허리 손 올 필요도 없고 이제 허리 괜찮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다 나았어, 다 나았어. 다리도 괜찮고. 어머니는 예, 아버님 잘 걷는 거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니 기분이 좋지. 좋으세요? 예. 조금만 그러면 저리도 샀는데 이제 뭐 다리 아픈 소리도 안 하고. 이렇게 고통 없이 걷는 게 얼마만인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좀 푹 쉬어야지 이제. 다행이다. 이거 봤다 고생했거든. 뒷발이 한다. 당연히 못 봤다. 고통 없이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닫는 시간이 됐다는 백도재 씨. 앞으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세요.